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건강사정 부분 보실게요. 건강사정 부분들에서 이제 출제 경향을 보시면 2008년도에 사시검사들이 반복해서 나왔었고 2009년도에도 또 사시가 나오죠.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것도 2021년도에도 아토피 피부염의 태선화 또 출제가 됐고 수분 전해질, 스트레스암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사정 들어갑니다. 자, 건강사정시의 목적과 고려할 사항들 읽어보시고요. 건강사정의 기술, 건강사정을 할 때는 언제나 문진을 하고 나서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의 순서라는 거, 순서 되게 중요하죠. 순서 되게 중요해서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의 순서인데 복부에서의 건강사정을 할 때만 청진을 먼저 한다라는 거. 그래서 복부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부위가 출제가 많이 될까? 복부 건강사정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 순서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시진하고 청진을 먼저 하는데 복부에서 청진을 먼저 하는 이유를 물어보겠죠. 그죠? 청진을 왜 먼저 할까? 그런 이유, 청진 먼저 하는 이유들 응급처치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문진, 시진, 타진, 촉진, 타진, 청진 순서로 한다라는 거. 시, 촉, 타, 청 순서. 단지 복부만 청진을 먼저 한다. 자, 문진을 할 때 PQRST 요거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검진할 때 주로 현 병력을 물어볼 때 PQRST로서 증상을 물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증상을 완화, 악화시키는 요인들 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퀄리티, 증상의 정도가 질이나 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리즌, 부위나 방사되는 부분, 또 시비얼리티, 그리고 타이밍, 시작은, 그리고 빈도는, 기간은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들, 증상을 악화, 완화시키는 것에서 첫 발생과 완화, 악화 요인들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 퀄리티에서 질과 양을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 리즌에서 부위나 방사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 시비얼리티는 아실 거고, 타이밍은 시간과 빈도와 기간을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표현이 됐을 때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물어보더라도 누구는 뭐 몇 시에 또는 뭐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과 갑자기 서서히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빈도와 기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점수가 온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부분 생각하시고요. PQRST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전체를 전부 다 서술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된다. 자, 시진을 할 때 특별한 것은 없지만 복부다라고 하는 시즌할 땐 특히 전체적인 바이탈, 윤곽 이런 것들을 보는 거겠죠, 그죠? 바이탈을 느낄 수 있게 피부에서의 어떤 스위팅이라든지 또는 자세라든가 특히 자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촉진을 할 때는 촉각을 이용을 해서 감촉이나 연발음, 체온, 특히 맥박, 팽윤 이런 것들, 그리고 덩어리 유무. 그래서 사실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 다음 타진이다. 기관의 밀도나 크기나 위치를 확인하는 거겠죠. 자, 넘어갑니다. 청진합니다. 청진할 때 청진하고자 하는 부위와 청진음의 수준에 따라 높은 음은 다이아프램으로, 그리고 낮은 음은 벨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듣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진, 촉진, 타진, 청진 순서대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 신체 검진 기구 사용 방법, 체온계 사용의 방법들은 잘 아실 거고, 칼리퍼라고 한다면은 피하 조직의 피부 주름 두께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펜라이트, 특히 눈 검사를 하게 됩니다. 펜라이트를 가지고서 대상자를 앞으로 똑바로 쳐다보도록 한다. 해서 눈 검사할 때 많이 사용하고 부비동 광선 투시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검안경, 이거는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질환과 관련해서 검안경이 출제될 수 있을까? 검안경 검사? 그쵸? 녹내장이죠? 녹내장. 녹내장은 곧 출제가 될 주제이기 때문에 이 녹내장과 관련해서 망막과 안저를 확인한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겠죠.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투과합니다. 그래서 망막과 안저를 확인합니다. 녹내장 확인이죠. 방은 어둡게 하고 검안경을 켜고 렌즈 디스크를 제로 디옵터에다가 맞추고 시선을 곧게 하고 조금 위쪽으로 고정을 한 후에 대상자 안경은 벗고 렌즈는 착용하고, 대상자 15도 각도에서 40cm 떨어진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망막과 안저를 확인한다. 출제하는 내용이죠. 검안경. 자, 혈압계 사용의 방법들 요건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우드램프, 요것도 출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드램프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진균? 감염. 피부에 진균 감염. 피부에 진균 감염이 있을 때는 우드램프를 비추게 되면 특별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색이 바뀝니다. 우드램프를 비췄을 때 연두색이나 청록색으로 보인다면 이건 무슨 감염? 진균 감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드램프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각막 찰과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형광염료를 눈에 점적을 하고 나면 각막의 상처나 벗겨진 찰과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드램프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피부의 진균 감염, 초록색이 됩니다. 그리고 각막 찰과상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우드램프 기억하시고요. 자, 이경 확인할 때 고막이나 외이관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외이도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잡아당겨야 되죠. 그래서 일직선이 되는 방법은 성인인 경우에는 후 상방으로,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후 하방으로 잡아당기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질경 읽어보시고 해머, 요거 2017년 출제 문제입니다. 신부건 반사 유도를 통해서 신경계 질환 유무를 판별합니다. 정상 반사 등급은 1 포지티브 반응이 있는 정도, 2 포지티브인 경우가 정상인 거죠. 그래서 3 포지티브면 항진이 되는 상태인 거고요. 반사가 없다 또는 과잉 그 이상이다, 비정상. 그래서 2 포지티브가 정상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감소되었다. 신부건 반사가 감소되었거나 항진되었다. 1 포지티브, 3 포지티브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7. 작은 부위를 칠 때는 뾰족한 부위, 넓은 부위를 칠 때는 넓고 무딘 부위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자, 넘겨서 22페이지 정리합니다.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 1 포지티브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모노필라멘트, 다리의 감각을 검사하는 거죠. 신경 검사를 하겠죠. 발가락, 발바닥, 발 뒤꿈치 이런 것들을 사정하는데 특히 당뇨 환자들 신경병이 있을 때 말초신경병 확인할 때 모노필라멘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신체 계통별 사정 23페이지 피부, 문진, 시진, 촉진의 형태로 별건 없어요. 넘어가서 피부에서 24페이지. 자, 1차 병변인가 2차 병변인가 요건 구분할 수는 있으셔야 돼요. 이게 1차 병변이다. 종양은 1차 병변이다. 그리고 궤양은 2차 병변이다. 이런 것들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피진, 구진, 소수포, 대수포, 농포, 팽진. 팽진. 두드러기일 때
단마진일 때 팽진이 나타나게 되죠. 예, 팽진은 1차 병변이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두드러기와 함께 아나필락틱 뭐 샥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1차 병변, 2차 병변. 그 다음에 2차 병변이다. 가피, 인설, 태선화, 열구, 미란, 궤양, 반은, 위축. 여기서 태선화 출제가 되었죠. 예, 2차 병변 중 태선화. 태선화의 피부의 특성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피다라고 한다면 약간 융기되면서 약간 융기되면서 이제 마른 부분이죠. 혈액이나 농이나 혈청이 마른 거. 인설, 기름지거나 두껍거나 얇거나 비늘, 박리 조각이 이다라고 볼 수 있고 비듬 같은 거. 그리고 태선화, 거칠고 두텁고 단단한 피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오래되었을 때 태선화가 나타나는 거, 겹쳐지는 부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2021년 출제 문제. 열구다. 갈라진 것이죠. 미란, 살짝 벗겨진. 그래서 미란은 주로 뭐 피부염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두나 피부염이나 수포가 벗겨진 부위, 화상이 벗겨진 부위,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겠죠. 궤양이다. 표피나 진피층까지 손실된 걸 말합니다. 그죠? 진피층까지 손실된 걸 우리가 궤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피하 조직까지 해서 피부 전층이 다 탈락될 수 있는 게 궤양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욕창이나 삼도화상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반은이나 위축이 있겠죠. 네. 자, 이래서 1차, 2차 병변들 뭐 설명하는 정도까지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구분은 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눈이라든가 또는 피부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들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경과 눈, 피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자꾸 출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피부 색에 있어서의 변화, 갈색이다. 갈색에서 멜라닌이 침착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임신을 해서 갈색이 되는 부분은 임신이 끝나면 하얘지나요? 하얘지지. 색소 침착했다가 멜라닌이 없어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에디슨시 병 있죠. 에디슨시 병일 때 갈색으로 멜라닌이 침착됩니다. 요거 나중에 또 호르몬병 할 때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에디슨 병일 때 피부가 갈색이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청색이 되었다. 이거는 산화 혈색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 문제이니까 모를 리가 없고, 적색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루는 부분이 별로 없고, 황달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빌리루빈이기 때문에 자주 다루어지겠죠. 언제인가요? 간질환이거나 혈구질환이거나 이럴 때 황달. 그리고 색소의 감소다라고 하면 백반증 생각할 수 있겠죠. 백반증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반증도 출제될 수 있어요. 백반증. 자, 피부의 색깔의 변화에서 우리가 그럼 기억할 게 에디슨시병, 간질환일 때 황달, 그리고 백반증일 때 하얀 색깔. 그죠? 이렇게 정리 넘어갑니다. 손톱입니다. 자, 정상 손톱이다 라고 한다면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손톱의 모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문제시되고 출제가 될 수 있고 자주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뭔가요? 스푼 형태의 손톱하고 곤봉상 손톱이겠죠. 그죠? 네. 빈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함몰이 된 거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감염과 관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스푼 형태다라고 한다면 손톱 망곡이 기저부로부터 위를 향한 것처럼 오목한 걸 말하죠. 스푼 형태의 손톱이다라고 하면 뭘 말하나요? 빈혈 의미하겠죠, 그죠? 빈혈입니다. 그리고 레이노 증후군이라든가 류마티즘 열이라든가 와도 관련이 있어요. 빈혈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빈혈이다. 스푼 형태의 손톱이다. 곤봉상이다 라고 한다면 저
산소증이겠죠. 그래서 심부전증이라든가 심내막염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심장질환들, 선천성 심장질환이라든가 이럴 때 심장질환하고 관련해서 곤봉상 손톱이다라고 하는 거 클럼빙 핑거의 그 모양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곤봉상으로 동그랗게 올라오는 거. 클럼빙하고 스푼 형태하고 이 두 가지를 그림으로도 기억을 해주시라. 자, 그 다음에 두부와 경부. 두부 경부에서 구조, 얼굴의 구조, 그 다음에 얼굴 표정에 관여하는 근육 이 보시면 몇 번 신경? 제7신경. 그리고 감각은 제5신경. 그래서 5번 신경하고 7번 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말초신경에서. 출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뇌신경이 나오면 이게 가장 먼저 출제가 될 거라고 봐요. 5번 신경 아니면 7번 신경이 가장 먼저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거죠. 5번 신경은 감각, 그러니까 세 가지 감각이죠. 안신경까지 감각, 그다음에 상악, 하악에 있어서의 감각들. 그리고 7번 신경, 안면신경이어서 눈을 감고 뜨고 주름을 지고 웃고 하는 근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육을 담당하는가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어떤 감각을 담당하는가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5번, 7번 신경 중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26페이지 계속해서 문진, 시진, 촉진, 청진의 두부 보시게 되면 자, 리을에서 얼굴 표정, 양측이 같은지, 부종, 종양 이걸 보겠다. 즉 눈썹을 올리고 찡그려 보고 내려다 본다. 제7신경의 기능인 것이죠. 이걸 보겠다. 자, 그 다음 눈, 오른쪽 27페이지 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동공입니다. 빛에 대한 동공 반사를 검사하는 거. 요게 이제 대광 반사 검진이다. 대광 반사 검진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 용어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대상자에게 먼 곳을 응시하고 동공에다가 차례로 빛을 비추었을 때 즉시 동공이 축소된다. 직접 대광 반사. 빛을 받지 않은 쪽이 동공도 같이 축소된다. 교감 대광 반사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대광 반사, 직접 대광 반사, 교감 대광 반사. 동공에 대한 반사.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안저검사는 검안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녹내장, 망막과 안저검사. 그리고 동공에 망막을 비췄을 때, 망막에 비춰지면 동공이 축소되는 건 대광 반사인 거죠. 직접이냐 아니면 교감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출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제 포인트에서 출제가 된다 아니면 출제 포인트를 벗어나서 출제가 된다. 대부분이 출제 포인트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대로 그냥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출제가 되어 하는 부분들을 기출 가능이라고 어떻게든 표현을 해 놓으시면 표시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훌훌훌 훑어보면서 그 용어에 집중을 한다든지 내용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반복하실 때 복습하실 때 급하면 그거라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출되는 기출 포인트라고 얘기하면 이건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눈에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나중에 용어가 술술 나오게 되지 갑자기 기억하라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요. 저번 주에 배운 거 이렇게 안검을 감는 게 잘 안 되는 두통이다? 안검이 이렇게 내려오는 두통이다? 그거 무슨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두통? 어느 두통? 집낙송 두통의 호너 사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지 문득문득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책을 넘겨가면서 제가 포인트라고 하는 용어들은요.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편하게 인출할 수 있는 거죠. 아웃풋도 중요하잖아요. 인풋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아웃풋을 할 거를 생각을 해서 자꾸 염두에 두시고 반복해 두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다음
조절 반응 검사, 콧등에서 10cm 떨어진 곳에 표적을 놓고 대상자에게 표적을 본 다음에 먼 곳을 보고 다시 먼 곳을 본 다음 표적을 보게 하고, 그래서 콧등 보고 먼 곳 보고 콧등 보고 먼 곳 보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뭐 4번 뇌신경, 말초 뇌신경 확인하는 거겠죠, 그죠? 조절 반응 검사. 요 콧등 검사를 조절 반응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물어보게 되면 결국 뇌신경 검사인데 용어들을 질문하게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 자, 안검하수증 바로 나오죠. 상안검이 처지는 것, 안검을 올리는 운동을 수의적으로 조절하는 동안신경에 장애가 왔을 때 또는 교감신경에 장애가 왔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검하수증, 집락성 두통에 호노사인일 때도 안검하수증이 있었죠. 7번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안검하수증이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안검 외반증, 내반증이 있어요. 이 안검의 이상 중에는 안검 하수증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죠. 그죠? 집락성 두통, 그 다음에 7번 신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관련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시신경 유도의 이상. 제가 이것도 엄청 강조를 많이 한 내용이었고, 해서 작년 2022년에 눈 검사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정상이면 시신경이 작은 유두 혈관들의 색으로 유두가 정상적인 색, 노란색이죠. 자, 시신경이 위축되면, 죽으면 유두 혈관들이 소실돼요. 혈관이 없어지면 하얀색이 되죠. 백지창처럼 흰색. 유두 부종이 됩니다. 정맥 울혈이 됐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충혈되어 있어요. 그 다음 녹내장으로 유두를 눌러서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보랏빛과 회색을 섞어 놓은 것 같은 창백함이 보여요. 자, 그러면 시신경이 위축됐다는 무슨 색? 흰색이죠. 자, 유두 부종은 어느 질환일 때 관련이 있을까? 뇌압 상승일 때. 녹내장이면은 창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녹내장에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흰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시신경 유두의 이상은 어느 질환을 공부해야 돼? 녹내장. 네, 녹내장이 여러 개로 눈과 관련해서 결쳐져 있고 또 노안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죠? 노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죠. 백내장이랑 녹내장이랑 염두에 두셔야 되고 28페이지 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도와 고막이라는 부분 고막 관찰, 이도 시진 별거 없어요. 고막 시진 넘어갑니다. 청력 검사. 자, 29페이지에 이 청력 검사는 매우 중요해서 매번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4년, 2015년 했지만 2023년에 출제를 한다 그래도 뭐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자, 편기 검사나 또는 이제 공기 전도, 골전도의 비교, 즉 베버 테스트, 린네 테스트가 있잖아요. 베버 테스트는 전도성 장애와 지각신경성 장애, 감각성 장애를 구별하는 거. 소리는 이상이는 귀 쪽으로 들립니다. 감각성 난청 시에는 정상귀에서, 전도성 난청이면 이상 있는 쪽에서 들리고 감각성 난청이면 정상귀에서 들리게 된다. 골전도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거. 편기 검사, 베버 테스트. 그다음 린네 검사는 공기전도를 먼저 공기전도와 골전도가 다 진행이 되면 공기로 이어가서 확인하죠. 어느 쪽이 더 오래 들린다? 정상적으로는 공기를 통해서 더 오래 들리게 되죠. 그런데 전도성 난청일 때는 고를 통해 더 오래 들리게 된다라는 비정상적 소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버와 린네 테스트는 언제나 정상 소견 그리고 비정상 소견 또는 난청 검사, 그러니까 어느 난청이냐, 전도성 난청이냐, 감각성 난청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을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죠? 방법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정상 소견을 질문할 수도 있고, 비정상 소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난청을 구분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난청 구분에서 이 난청을 구분하고 정의하고 또는 원인을 설명하고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꼼꼼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청력 검사는 꼼꼼히 해두자. 기출됨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는 나중에 귀에 가서 하실 거예요. 청력 상실의 양상, 외이나 중의 이상. 자, 베버 테스트는 병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상보다 골 진동을 더 감지한다라는 거. 린네 테스트, 골 전도가 공기 전도보다 오래 지속이 됩니다. 외이나 중의 이상일 땐 전도성 난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뇌의 신경 이상이다. 그러면 감각성 난청, 공기가 들어가는 길에 문제가 생긴 건 전도성 난청, 그 다음에 그걸 감지하는, 소리가 들어와서 감지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걸 감각성 난청. 그러므로 뇌밖에는 안 되죠. 베버 테스트의 검사 결과 정상 귀 쪽으로 기울어지고 뇌나 신경을 골이나 그 외 통로로 오는 진동을 받은 능력이 작아집니다. 린네 검사는 공기 전도가 골 전도보다 오래 유지가 되겠죠. 자, 뇌나 신경은 이들의 통로를 통한 진동을 적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진동은 적으나 공기 전도가 길어서 정상하고, 정상 상태죠. 그죠? 정상 상태지만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평형 검사, 뇌 검사, 팔자신경 검사를 하는 것이죠. 뇌 이상이냐 아니면 또 귀의 이상이냐 이거 볼 때, 그래서 이석적이다, 메니에르 디지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뇌졸중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뇌 이상이거나 팔자신경의 이상이거나 이걸 확인할 때 사지평형 기능 검사를 하거나 전정 기능을 사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안서자 검사, 눈을 가리고 몇 개의 문자를 세로로 쓰게 하고 축을 조사하는 거, 보행 검사, 일직선상을 걷게 하고 롬버거 검사, 눈을 가리고 똑바로 서게 하는 검사이죠. 원렉을 레이징 검사, 한쪽 다리로 서게 하는 검사. 자, 이런 검사들이 나왔을 때 주로 이 내용들은 이 검사의 방법을 쓰라기보다는 이런 검사를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검사의 그 검사명을 명명하라,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검사명을 쓰라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검사들이에요. 사지평형 기능 검사, 차안서자 검사, 보행 검사, 롬버거 검사, 라는 거죠. 특히 롬버거 검사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 방법이 중요할 것 같지만 검사명이 훨씬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23년도에 출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형검사, 검사명 명명하기, 검사명을 명명하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해 준 것만으로도 올해 출제가 많이 될걸? 코와 부비강, 이건 넘어가도 좋아요. 코에 생기는 이상, 구강과 인두, 치아 잇몸의 이상, 치육종, 잇몸 비대 아실 거고 우식증도 알고 있으니까 우식증을 정의하라는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됐어요. 90년도에 주간식에서 우식증을 정의하라는 거는 대강 우리가 상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치육종은 잇몸이 국소적으로 비대해진 거, 염증일 수도 있고 암증일 수도 있다. 경부에서는 임파절 갑상샘 검사, 갑상샘은 뒤에 가서 합니다. 그 다음 흉각, 흉각폐. 자, 문진, 시진의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제가 엄청 늘 강조했던 게 술통형 흉각입니다. 자, 흉각의 모양을 볼 때 이 폐에서는 술통형 흉각이 제일 의미가 있어요. 어느 질환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COPD죠. 공기가 폐에 가득 찼다. 무슨 얘기예요? 폐 탄력성이 없다. 무슨 얘기냐? 호기가 힘들다. PCO2가 높다. 호흡 중추가 자극이 되어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술통형 체스트가 출제가 되었었고,
출제될 수 있다. 명칭, 술통형, 흉각. 이런 것들을 기입형으로 찍어드렸는데 그것대로 그대로 출제가 돼요. 기입형으로. 또는 요즘에 서술형에서도 기입형을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 건강사정 부분에서는 명칭 기억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술통형, 누두형이라 그러면 구루병 같은 경우에요. 흉골의 아랫부분이 함몰되어 있는 상황이죠. 비타민 결핍. 무슨 비타민? 비타민 D. 그렇죠. 비타민 D와 관련이 있겠죠. 구루병. 그 정도. 그래서 술통형과 누두형이 살짝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술통형은 중요하고 누두형이 나올 수도 있다. 비타민 D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뭐 기침, 객담, 고상지두이죠. 촉진. 촉진에서 확장과 진탕음, 성진탕음 3번 보세요. 진동을 흉벽에서 촉진합니다. 진동음의 좌우 대칭성을 확인하는데 진탕음이 증가되는 경우는 폐렴이고요. 진탕음이 감소되는 경우는 기흉과 COPD예요. 그래서 폐렴이다. 지금 폐렴은 액체가 고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탕음이 증가되어 있고 공기가 가득 들어있는 기흉과 COPD인 경우에는 진탕음이 감소되어 있겠죠. 네, 물에서는 진동이 울려 퍼지고 공기에서는 진동음을 흡수해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지겠죠. 물은 증가하고 공기는 감소하는구나. 그러므로 COPD일 때는 진탕음이 감소하게 되고 폐렴일 때는 진탕음이 증가하게 됩니다. 맞차름과 연발음 넘어가고요. 타진 넘어가고요. 청진. 자, 청진에서 어느 음이 중요할까? 당연히 천명음이겠죠. 그죠? 천명음이겠지. 정상음과 이상음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상 소견에서 뭐 잡음이다, 날이다 뭐 많지만 천명음, 즉 천명음이 들린다, 휘징이 들린다. 공기가 통과하는 길이 좁아졌구나. 그죠? 점점 기도가 폐색되고 있구나를 의미하는 거여서 천명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득 떠오르는 질환이 두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서. 어떨 때 천명음이 들릴까? 그러니까 이 사인이다. 천식. 그죠? 질환으로서는 천식. 또 알러지로서는 아나필락시스. 그죠? 아나필락시스. 또 하나 더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응급 상황에서 기도 폐색. 완전 기도 폐색일 때. 완전 기도 폐색일 때 증상으로 천명음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완전 기도 폐색일 때. 말할 수 있으세요? 기침할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V사인. V사인 보이면서 계속해서 천명음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말은 못하는데 천명음이 들리거든요. 얼굴 새파래지고 질식감을 호소하면서 천명음. 그래서 세 가지네요. 일형 아나필락시스, 그 다음에 천식, 그 다음에 기도 폐색. 호흡음의 특성, 폐포음, 기관지 폐포음, 관상음. 기관지 폐포음이 1대1이니까 폐포음은 당연히 흡기가 많을 거고 관상음은 호기가 많을 거고. 자, 호흡수와 호흡 리듬의 이상. 그 호흡 리듬의 이상 중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체인 스톱 호흡이죠. 체인 스톱 호흡도 출제를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죠. 무호흡이 있는 호흡인 거죠. 그죠? 호흡과 호흡 사이에 무호흡이 교대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호흡과 무호흡이지만 아주 리드미컬하게 커졌다가 리드미컬하게 작아지는 호흡이다 라고 하는 거. 어떨 때 체인 스톱 호흡이 나타납니까? 리드미컬하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무호흡이다가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무호흡이다가
이게 체인스톡 호흡이잖아요. 어느 질환에서 이 호흡이 나타날까? 뇌압 상승, 뇌허니아가 나타났을 때 사망 직전에 이런 호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응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겠죠. 체인스톡 호흡, 뇌압 상승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 읽어보시고 흉곽 기형, 술통형 아까 얘기했고, 이렇게 폐에서 기억할 부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심장에서는 문진, 그다음 시진, PMI. 자, PMI의 위치 확인 많이 하죠. 심천 박동의 위치입니다. 심천부의 박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게 PMI. 자, PMI가 어디에 있다? 좌측 중앙 쇄골선상에서 제5늑간. 그림에서도 찍어볼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좌측 중앙 쇄골에서 제5늑간. 자, 촉진합니다. 심천부 좌측 중앙 쇄골에서 제5늑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릴, 심잡음도 확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상맥박. 자, 이상맥박을 명칭 중요합니다. 출제됐죠? 명칭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자, 빈맥, 서맥, 정맥, 부정맥, 경맥, 연맥 뭐 있지만 이중맥박, 맥파가 이중으로 촉진되는 거, 그리고 간헐맥, 정맥과 부정맥이 교대로 계속되는 것, 교호맥, 강한 맥박, 다음에 약한 맥박 교차하는 상태, 그 다음 이중맥박, 간헐맥, 교호맥, 강한 맥박, 약한 맥박들이 교차하는 상태들 정리. 그 다음 청진, 정상심음, 이상심음. 당연히 정상심음이야 S1, S2로 기억하는 것이고 높다, 낮다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상심음, S3, S4입니다. 대사량이 굉장히 높아서 심실이 빠른 속도로 충만되면서 생성되는 게 S3, 그죠? 3번 심음이고 3심음이고 다 채워졌는데 잡음이 들린다. 그래서 4심음, 이 신부전일 때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복부의 문진, 시진, 시진, 그 다음에 이제 청진. 자, 청진을 합니다. 청진음은 복부 장기, 동정맥, 복벽의 마찰들을 듣게 되는데 장음이나 연동음, 즉 청진을 먼저 하는 이유는 시진이나 촉진이나 타진으로 인해서 장음이나 연동음의 변화가 생길까봐 청진을 먼저 한다라는 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듣는 소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순서, 그리고 그 순서의 이유. 그 다음 타진, 공명음, 가스가 찬 거, 타금, 비대해진 이렇게 그 기관들 확인할 때 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부 촉진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이 촉진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충수염이겠죠. 충수염에 몇 번이 쌓인, 몇 번이 포인트 출제가 되었었고, 충수염에서 촉진했을 때 그 여러 사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출제가 될 내용이니까 촉진에서 충수염, 촉진 사인들 기억해 두셔야 한다. 그 다음 근골격계, 문진, 시진, 문진, 시진, 그 다음에 그 시진, 촉진, 청진을 할 때 9번 보세요. 근골격계에서는 특히 골절 이후에 또는 부종 이후에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가 가장 심각한 거죠. 신경 혈관 상태에 문제가 나타난 걸 우리는 6P라고 얘기합니다. 순환계에서 4가지, 그리고 신경계에서 4가지. 자, 색깔이 달라지는 거, 컬러가 달라지고요, 체온이 달라지고요, 부종이나 맥박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이 잘 되는지 색깔을 보고 확인하는 테스트를 무슨 테스트라고 그래? 블랭킹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색깔 보는 것이죠. 블랭킹 테스트, 순환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확인하면서 색을 보는 거. 예, 이 검사 방법과 명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블랭킹 테스트. 우리 어릴 때 많이 놀아보던 거 이렇게 꾹 눌렀다가 띄었을 때 정상적으로 분홍색이 3초 안에 들어오지만 또 감각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블랭킹 테스트. 손톱을 꾹 눌렀다가 띄었을 때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거 블랭킹 테스트. 체온도 보고 부종도 보고 맥박도 보고. 신경계, 감각, 움직임, 무감각, 얼얼한 느낌, 팅글링, 넘니스, 모션, 센세이션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6P 현상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신경계. 신경계에서 당연히 시진 대뇌 기능의 검사, 의식 수준 확인하는 거겠죠. 명료하다, 기민하다, 혼수, 반혼수, 혼미, 반혼수, 혼수. 그래서 스투퍼냐, 세미콤마냐, 디귿 리을 그 판단을 제일 많이 물어보겠죠. 그죠? 졸리기 시작하는 그 드로우지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스투퍼냐 아니면 세미콤마냐. 콤마는 아예 알잖아요. 모든 반응이 없는 거, 자극의 반응이 없는 경우지만 예, 스투퍼와 세미콤마를 구분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판단하는 게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아직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글라우스콤마 스케일은 출제가 될 거다 했는데 출제가 한 번 됐지만 한 번 더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뜨고 있고 네, 자극에 움츠리고 있고 혼돈된 회화를 하고 있다. 몇 점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점수가 지금 눈 반응에서는 2점이고 운동은 4점이고 언어 반응은 3점이면 어떤 상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점수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상황으로, 반응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얘네들은 통으로 전부 다 꼼꼼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죠? 15점 만점에 7점 이하면 혼수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눈은 뜬다. 음성을 듣고 눈 뜬다. 동통이 있을 때 눈 뜬다. 눈 안 뜬다. 운동 반응. 명령에 따른다. 동통의 반응이 있다. 자극에 움츠린다. 비정상적 굴절이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 신전되겠죠. 그리고 반응 없음. 언어 반응. 진압력이 있다. 혼돈되었다. 부적절하다, 이해할 수 없다, 전혀 반응 없다. 그런 순서대로 4, 6, 5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뇌신경 검사. 제1신경, 네, 비후각이죠. 2신경, 시신경 검사. 네, 안저 검사나 생명 검사 할 때 2신경 봅니다. 감각신경. 3신경, 중요하죠. 동안신경입니다. 안구 운동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동공 반사 확인할 때 그 동안 본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3신경이죠. 3신경 확인하는 검사. 자, 4신경. 4신경에서는 활자신경인데, 아까 콧등을 바라봤다가 멀리 봤다가 하는 거 있죠? 요거 4신경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신경, 3차 신경 너무 중요하다 했잖아요. 감각으로 세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안화, 이마 부위, 상악, 양뺨, 뺨, 그 다음 하악, 턱 부위 검사. 제6신경, 외전 운동. 7신경 중요하다 했죠. 안면신경입니다. 얼굴 표정과 그 다음에 미각, 타액까지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 표정을 짓지 못한다. 예를 들어 눈썹 올리고 찡그리고 미소 짓고 이 보이고 양쪽 뺨 부풀리고 미각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정 짓기 요거 어떤 표정인지 열거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네, 대단히 중요해요. 눈썹을 올리지 못하고 찡그리지 못하고 미소 짓게 안 되고 이 보이게 안 되고 양쪽 뺨 부풀리기가 안 된다. 예, 얼굴 표정이죠. 그리고 미각, 그리고 타액. 침을 줄줄 흘리고 있고 침을 들어 마시지를 못하죠.
그래서 기능 세 가지, 얼굴 표정과 미각과 타액 분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답만 쓰실까요? 표정만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예. 띵 점수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뭐까지? 미각이나 타액까지 전부 다 표현이 됐을 때 온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7번 신경의 이상을 판별하는 거를 물으면 표정만 얘기합니다. 표정 중에서도 뭐 이렇게 눈을 못 감는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만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아니고 표정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풍부한 답이 많죠. 네,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눈썹을 올릴 수가 없다, 찡그릴 수가 없다, 미소 지을 수가 없다, 뺨을 부풀리지 못한다,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점수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 외에도 미각도 있고 타액 분비도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7신경이 나왔을 때 엄청 쉽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점수는 엄청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라니까 그런 거죠. 자, 이상이 있다면 이제 손상된 쪽에서 눈물이 있고 하안검의 하수증, 입은 마비된 쪽에서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고 휘파람을 불지 못하고 혀 3분의 2 미각을 상실하고 있다. 그죠? 손상된 쪽에서 눈물, 하안검의 하수증, 입은 마비된 쪽에서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다. 그래서 마비된 쪽이 어딘지를 돌아간 거 보면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휘파람을 불지 못하고 혀 전방 3분의 2 미각 상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7신경 머물렀다 가야 됩니다. 자, 8신경, 청신경, 전정신경, 와우신경. 전정신경은 평행, 와우신경은 청각이라는 것이죠. 네, 전정신경, 와우신경.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전전신경은 평행, 와우신경은 청각. 이를 확인하는 게 이제 베버 테스트, 린네 테스트 있었어요. 이제 9번 신경. 자, 9번 신경도 9번, 10번 신경도 의미가 있는 게 왜 의미가 있을까? 9번, 10번 신경을 묶어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가 삼키는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네? 예, 침을 삼킬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들에서 흡인될 수 있어요.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의식이 있다 없다, 이거 9번 신경, 10번 신경을 보고 흡인될 수 있다, 흡인되지 않겠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90번 신경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생명하고 관련이 있어서 혀 후방의 3분의 1 미각이나 인후 감각, 연하 감각을 담당하고 있죠. 자, 10번 신경도 인두, 후두, 외의 감각과 연하 감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꼴딱꼴딱 삼키는 거, 요게 잘 돼야지 되는데 안 되면 흡인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검사를 할 때 목젖을 자극하잖아요. 목젖을 자극하고 하면 연구개가 올라가질 않는다. 소리를 낼 때 목젖이 마비된 쪽에서 정상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정상 쪽은 올라가는데 마비된 쪽은 내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또 연하 반사가 소실됐다라는 겁니다. 연하 반사의 소실, 구역 반사의 소실, 9번, 10번 신경의 손상. 당장 흡인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9번, 10번 신경 확인도 많이 하죠. 그래서 혀가 이렇게 있고 목젖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마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소리를 내면은 한쪽은 올라가겠죠. 하게 되면 어느 쪽이 마비된 거야? 이게 레프트, 이게 라이트. 뭔지 아시겠죠? 네. 올라가지 않는 쪽이 마비가 됐겠지. 하게 되면 이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마비, 뇌신경의 이상. 몇 번 신경? 몇 번 신경이요? 9번, 10번 신경의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목젖을 자극했을 때 연구개가 올라가지 않는다. 소리를 낼 때 목젖이 마비된 쪽에서 정상인 쪽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9번, 10번 신경. 자, 11번 어깨신경, 12번 서린신경입니다. 자, 3신경, 5신경, 7신경, 9, 10신경. 8신경도 의미는 있네. 전정, 와우신경, 신경 이름 명명하는 거 하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손의 기능 검사, 교호 운동, finger to nose, 그래서 코, 손가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테스트 해보는 거 교호 운동이라 그러고요. 명칭 기억하셔야죠. 양팔을 모으고 눈 감고 서 있는 거 무슨 검사라고 그래서 앞에서 롬버그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름, 명칭. 그 다음에 감각 기능, 그 다음에 반사 기능 검사. 표재성 반사, 신부건 반사. 신부건 반사에서 아까 투 포지티브가 정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 유방 검사. 이 유방 검사도 또 출제할 때가 왔어요. 유방 검사. 자, 유방 검사 시기는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월경이 끝난 직후, 그러므로 월경 주기 4일에서 7일 정도. 네, 유방이 왜냐? 왜 이 시기가 가장 좋아요? 호르몬의 자극을 받지 않아서 유방이 가장 적은 시기. 그래서 경결이 잘 만져지는 시기죠. 임산부나 폐경기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날을 정해서 매달 그날 검사하는 거. 그리고 에스트로겐 요법을 받고 있다면 약물 복용 마지막 날에 유방 자가 검진을 실시하는 게 좋다. 자, 시진아입니다. 시진아는 자세 물어봤어요. 질문에서 출제가 되었었고, 시진했을 때 확인하는 것은 자, 자세는 앉은 자세, 상반신을 노출시킨 후에 선 자세에 양팔을 옆으로 내리거나 양팔을 위로 올리거나 또는 대퇴관절의 뒷부분에 대해서 양쪽 손바닥 마주대고 밀어보게 한다거나 뭐 이런 자세들을 취하게 되겠죠. 그리고 90도로 구부린다거나. 자, 옆으로 내려서 유방의 크기, 모양, 대칭성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종의 유무나 유륜, 유두, 특히 부종, 피부 껍질, 오렌지 껍질, 돼지 껍질 같다. 요거 확인하겠죠, 그죠? 피부 보고, 그 다음 부종 보고, 유륜 관찰하고 분비물 본다. 양팔을 머리 위로 해서 양쪽 유방이 대칭적으로 올라가야 정상이죠. 그리고 유방에서 특히 내측 사분원 부위의 돌출 여부를 시진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유방암이 제일 많다는 거야? 내측 사분원 부위죠. 그죠? 사분원 부위에 돌출 여부를 시진합니다. 겨드랑이 쪽이 가장 많이 인발부 되니까 그 부위를 확인하는 거죠. 양쪽을 대퇴관절 뒷부분에 대고 밀어보게 한 다음에 대흉근을 수축시켜 봐요. 그러면 피부가 퇴축되죠. 유방암이 있을 때 피부가 움푹 들어가게 되면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요런 자세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그 다음엔 이게 나오겠지. 처음엔 자세만 나왔었거든요. 이 자세를 취했을 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특징적 유방암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보일까, 이런 비정상적 소견을 물어보겠죠. 정상 소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정상 소견, 유방암일 때의 특징, 유방암의 양상을 물어볼 거예요. 양팔을 옆으로 했을 때 주로 보는 건 오렌지 껍질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머리 위로 올렸을 때 대칭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그리고 대흉근을 수축시켰을 때 움푹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포인트는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 포인트 양상 기억하기. 자, 촉진합니다. 촉진을 했을 때 촉진하는 방법도 뭐 시계반을 방향으로 원형을 돌리면서 보긴 하겠지만 촉진했을 때 당연히 덩어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두를 짜서 색깔과 분비물을 확인하고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덩어리를 확인하고 덩어리 확인하고 겨드랑이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촉진, 허리를 굽히고 상체를 앞으로 내민 자세에서
네, 팔의 흉근이나 피하지방 밑에 숨어있는 림프결절 종양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유방검진. 이거 유방검진 꼭 출제될 것 같단 말이에요. 최근에 와서 출제를 할 내용이에요. 유방검진. 그래서 강력하게 아마 2023년에 기출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고환자가검진. 이것도 출제가 되었었죠. 고환의 덩어리를 확인해 보는데, 네, 엄지와 시진 두 손가락을 사용을 해서 정삭을 서서히 눌러 짜고, 그리고 각 고환을 검사하게 됩니다. 정상 고환은 난형이고요. 고무 같은 크기다. 덩어리가 없다. 라는 거. 그리고 사이즈, CM이 출제가 되었었죠. 2009년에 객관식으로. 사이즈 정도가 출제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건강사정에서 자세히 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그 각 파트에 가서 자세히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칭이라든가 검사 방법이라든가 또는 유방검진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약 정리해가지고 포인트들을 정리해버리는 것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포인트들을 집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꼭 표시해 두셨다가 반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염증 시작하겠습니다.